일단 LG, 롯데, 기아부터 시즌 준비 과정부터 현재 팬들의 마음, 그리고 현재 KBO 6일차밖에 안 됐지만 그 경기력 분석할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한화, 두산도 심각하기 때문에 한화, 두산까지 한번 이야기하고 나머지 뭐 키움이나 NC나 KT나 삼성에 관한 거는 지금 생각보다 SSG도 그렇고 워낙 전력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 왜 저 팀들은 그 부분이 장점이 되었을까라는 이야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객관적으로 가장 심각해 보이는 거는 현재 시점에서는 기아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기아 얘기를 먼저 할게요. 가장 심각한 팀부터 기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객관적인 판단으로 기아가 제일 심각합니다. 네. 그래서 기아의 오늘 경기력을 한번 보면은요. 기아, 롯데, LG 순서입니다. 제가 이거는 객관적으로 심각한 순서에 굳이 점수를 매길 필요 없는 점수를 매겼습니다. 자, 기아가 왜 심각하냐? 기아가 정말 심각해요. 오늘 기아가 안타를 3개 쳤습니다. 안타를 3개 쳤는데 이 안타도 마지막에 가서 친 거예요. 네, 두산 이야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석환, 양의지도 몰랐던 게 아니죠. 몰랐던 게 아닌데 그냥 펼쳐진 겁니다. 네, 기아가 가장 최악입니다. 현재 그 부분은 왜 그런지 이야기를 할게요. 기아에 대해서. 자, 기아 같은 경우는 시즌 준비를 이렇게 했어요. 누가 봐도 기아의 시즌은 이랬습니다. 최영호와 박찬호가 떠났어요. 그러면 그거를 메꿔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꿔주기 위해 뭐 카스트로랑 데일이 오기도 했고, 그 자리를 메꿔주기 위해서 사실은 윤도현 아니면 최소한 오선우가 해결해 줘야 되고요. 기아 팬들의 희망이 있었어요. 기아 팬들의 희망. 그 희망이 누구였냐? 이 박민 선수였습니다. 그러니까 기아가 희망을 했던 선수가 있어요. 뭐냐면 최영우랑 최영우랑 박찬호가 빠지면, 그래서 기아가 이제 비시즌 시범 경기 때 김호령과 박민이 어마어마하게 또 타격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아 팬들은 야, 진짜 대박이다. 드디어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김호령과 박민이 갑자기 부진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기아 팬들은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이런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기아부터 하고 롯데부터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팀을 리빌딩을 할 때 팬들이 생각하는 것과, 그러니까 자기 팀이 생각하는 리빌딩 시점과 타 팀이 보는 리빌딩 시점이 달라요. 방금도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박민 선수는 기회 주면 크겠죠. 자, 이게 뭐냐면 FA라는 게 돈을 주고 비싸게 선수를 사는 데 있어서 메이드가 됐기 때문에 돈 주고 비싸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선수가 몇 년 동안 보여줬던 이런, 특히 3년 이상 어떤 일정한 타격 능력을 보여줬던 선수들은 보통 에이징 커브가 오기 전까지는 그 기록을 보통은 보여줍니다. 그런데 기아가 어쨌든 최영우랑 박찬호를 잡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때 이미 팬들이 정말 실망을 했어. 그리고 불펜을 영입하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불펜 야구는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짚을게요. 일단 타자가 먼저니까. 지금 기아가 오늘 4만타를 쳤어요. 그런데 그것도 마지막 8회에 친 거예요. 4만타도. 경기 다 끝나고 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렇게 한준수가 홈런 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거의 뭐 경기 다 끝나고 친 거예요. 이게 데일이 치고. 그러니까 데일이 제일 잘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기아 팬들이 데일 밉다, 아시아 쿼터인데 너 수비도 별로다, 데일아 너는 타구질도 안 좋냐. 그런데 지금 데일이 가장 좋아요. 기아 타선 중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 데일도 호주 국가대표였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박민 선수 메이드된 선수가 아니에요. 그런데 시범 경기 때 많이 보여줬어요. 윤도현 선수 잘할 수 있는 선수가 맞아요. 메이드된 선수가 아니에요. 오선우, 김호령 작년에 1년 보여준 선수들이에요. 메이드된 선수가 아니에요. 메이드된 선수가 아닌 선수들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높았고 현실은 냉혹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박찬호와 최영우를 잡지 않았을 때 분명히
분명한 거는 이겁니다. 잡지 않았을 때 리빌딩 과정이 생각보다 길어질 거라는 거를 예상을 하셨어야 됐어요. 물론 이 선수들이 터지면 좋아요. 그런데 이 선수들이 터지지 않는 거를 예상을 했었어야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기아가 박찬호랑 최영호를 안 잡았을 때 아주 솔직한 말로 뭐냐? 리빌딩 버튼을 누른 거예요. 그 리빌딩 버튼을 눌렀고 팬들은 최소한 아무리 짧아도 1년, 많게는 2년 정도는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했는데 아무래도 이게 시범 경기에서 워낙 이 선수들이 잘하다 보니 기대를 했던 선수들이 기아 팬들의 이 기대치가 엄청 올라갔고 그런데 그 기대치에 이제 실망하는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 선수들이 잘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동반부진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카스트로 선수 같은 경우는 좌타자에겐 약하고 우타자에겐 강한 그 타격 그 자세 자체가 제가 그렇다고 입중계할 때도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카스트로 그래서 좌투수들을 지금 3일 연속 만나니까 힘을 못 보내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 김도영, 나선범, 김선비는 사실 굉장히 잘해줘야 되는데 이 선수들이 중심까지 못 잡고 있으니까 지금 기아가 난리가 났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거기에 조금 더 무서운 이야기를 한마디 더 할게요. 자, 무슨 말이냐면 기아가 지금 정혜영 선수가 마무리입니다. 정혜영 선수가 마무리예요. 지금 기아가 가장 심각한 게 뭐냐면 오늘 안타 3개 쳤고 득점이 2점이죠. 순위로 가면 이게 이렇습니다. 기아가 팀 타율 볼게요. 팀 타율이 어떻게 됐냐. 나쁘지 않네. 2할 3푼 8리. 물론 득점은 24점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나쁘지 않네요. 삼성 두산도 있으니까. 그래서 2할 3푼 8리에 24득점이니까 사실 이제 롯데랑 LG 얘기도 하겠지만 여기도 만만치 않죠. 이 팀들. 그래서 어쨌든 제가 기아에게 그래도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래도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기아는요. 올 시즌을 위해 준비를 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마지막에 LG 이야기를 들으면 그래도 기아의 긍정적인 요소를 여러분들도 느낄 수 있을 건데요. 기아는 그래도 아마미 오시마라는 그 외지에 들어가서 선수들이 매일 지옥 훈련을 했어요. 제가 그 과정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윤도현, 박민, 오선우, 뭐 김호령은 조금 나이가 있으니까 그렇다고 쳐도 이런 선수들 한준석까지 그나마 어린 선수들이 분명히 커갈 수 있는 팀입니다. 하지만 그 리빌딩의 시간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길 수가 있어요. 바로 1년 만에는 이 메이드된 선수들, 3년 이상 보여준 선수들을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3년 차라는 게 있는 거예요. 300타석 이상 3년을 세금을 먹인다라는 거는 이거는 야구에서 일반적인 관점입니다. 바로 터지는 선수들 별로 없어요. 그래서 기아 팬들에게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꾸준히 이 세금을 스트레스 받으시면서 인내해야 돼요. 하루아침에 이 선수들 올라올 수 없습니다. 물론 올라오면 대박이고 그 정도 능력이 있는 선수들인데 일반론적인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 다음에 기아의 아쉬운 점 하나만 또 말하겠다면 그러면 기아는 그래도 불펜은 많아요. 불펜은 많은데 정혜영 선수가 조금 아쉽죠. 정혜영 선수 그리고 조상우 선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조상우 선수가 사실 뭐 FA를 하기도 했고 다시 그래서 기아에서 잡아줬는데 조상우 선수와 정혜영 선수가 기아가 지금 불펜이 많아요. 그러니까 불펜이 많은데 결국은 뭐가 문제냐면 조상우랑 정혜영이라는 마무리 그러니까 실제로 이범호 감독님은 정혜영이 마무리고 그 다음을 조상우로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 둘이 지금 경기를 못 해주고 있습니다. 그 둘이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그 둘이 똥을 싸고 있어요.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그러니까 지금 오늘도 이겁니다. 결국은 조상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2점 차인데 그렇다고 성영탁을 쓸 수도 없어. 전상현을 쓸 수도 없어. 이 둘이 지금 결국 뭐냐면 조상우, 정혜영이 계속 지금 그러니까 팀을 더 어지럽게 하고 있어요. 가뜩이나 힘든 팀을 더 어지럽게 하고 있는 게 기아의 최악입니다. 왜냐? 이 선수들은 마무리랑 그 다음 마무리 후보예요.
그런데 이 선수들이 중심을 못 잡아주면 가뜩이나 터지지 않고 있는 타격. 지금 어제도 1점, 오늘도 2점이에요. 점수를 이기려면은 결국 쥐어짤 수밖에 없어. 내일 올러가 나왔을 때 어떻게든 쥐어짜는 점수를 해야 되고 그 경기를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그 선수들이 흔들린다. 그러니까 기아가 정말 힘들 수밖에 없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냉정하게 기아는 이 불펜을 재설정해야 됩니다. 내일 이을이 올러죠. 그러니까 사실 기아의 뭐 그 부분도 있어요. 기아의 안 좋은 점을 또 얘기하자면 선발이 메이드 되지 않았어요. 이ህ리, 양현종. 근데 김태형은 좀 좋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김태형 선수를 무조건 키워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기아는 국내 선발도 메이드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아가 제가 가을 야구를 가려면 정말 이프가 많은 팀이다. 하지만 폭발력은 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 시즌 초에 이게 긍정적인 요소가 아니라 부정적인 요소로 가고 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리빌딩의 과정을 어느 정도는 마음을 좀 약간 내려놓으시면서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왜냐? 애초에 프런트가 박찬호랑 최용호를 안 잡았을 때는 이 이야기가 뭐냐? 리빌딩을 하겠다는 거였어요. 근데 때마침 싼 매물들이 많이 나왔어. 때마침 너무나 싼 매물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어쩔 수 없, 그래도 이제 최선을 다한 모습 보였지만 확실히 윤도현과 이 오선우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어지간한 하이 패스트볼, 낮게 떨어지는 공에 미친 듯이 방망이를 휘두르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 두 선수가 한 명은 터져야 되는데 지금 둘 다 이러니까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아까 말했지만 중심까지 못 잡으니까 힘들어진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불펜과 국내 선발 그리고 이 어린 선수들의 어쨌든 리빌딩 과정 겪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롯데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롯데가 오늘 뭐 기사가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개막전에서 그야말로 대참사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어떻게 보면 롯데가 드디어 홈으로 돌아와서 대참사였어요. 뭐냐면 롯데가 믿었어요. 삼성 라이온즈를 상대로 엘빈 로드리게스와 제레미 비슬리가 기가 막힌 투구를 하면서 롯데의 장밋빛이 이제 돕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롯데 자이언츠도 이랬어요. 기아랑 롯데는 저는 좀 약간 비슷한 팀인 것 같아요. 시즌을 시작하기 전에 롯데도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지옥 훈련을 가을 폴리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정말 열심히 했던 팀 중에 하나예요. 자, 오늘은 전체적인 팀의 전력을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쭉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했어요. 준비를 하면서 굉장히 준비를 저는 잘했다고 봐요. 준비를 정말 잘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도박 4인방이 터졌죠. 그러면서 준비가 완전히 빠그러졌어요. 준비했던 과정이 김태형 감독이 생각했던 이 준비 과정이 아예 빠그러졌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그래도 뛰어났던 뎁스가 있었어요. 기아랑 비슷합니다. 그 뎁스를 믿고 있었고 실제로 이 선수들이 뭐 연습 경기, 시범 경기에 또 기가 막힌 활약을 했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이 선수들 필요 없다 이런 말들을 굉장히 롯데 팬들이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승민, 나성호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심지어 윤동희도 필요 없다 이런 얘기도 윤동희래. 한동희도 필요 없다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어요. 왜냐? 롯데가 2연승을 해버렸으니까. 하지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메이드된 자원하고 한 해 잘했던 선수하고는 다른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손호영 같은 선수 정도는 돼야, 지금 손호영도 갑자기 뭐 중견수 나가고 이러면서 타격이 땅을 타기 시작하는데 손호영 선수는 그래도 1년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2년 차에는 못 보여줬죠. 하지만 2년 차까지는 세금을 먹인 선수예요. 그러면 3년 차에는 어느 정도 시즌을 가져가면은 이 선수는 그래도 저는 잘할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할게요. 윤동이랑 손호영 타격이 왜 떨어지고 레이에스가 왜 떨어졌냐 라고 물으신다면 결국 팀이라는 거는요, 한 선수가 끌고 갈 수 없습니다. 불펜도 마찬가지고 타격도 마찬가지예요. 팀 전체가 여러분들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그 부분까지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그 부분까지. 자, 그래서 지금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갑자기 한화팬입니다. 늘 잘 보고 있습니다. 속 시원한 리뷰 늘 감사드려요. 갑자기 지금 뭐냐면 타율이 떨어지고 있어요. 선수들이. 왜 떨어지고 있냐? 전 이렇다고 생각해요. 1번부터 9번까지 그래도 어느 정도 선수들이 밸런스를 맞춰야 되지 한 선수에게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타격은 사이클이 있고요. 불펜도 마찬가지예요. 쓰던 선수 계속 쓰고 잘하던 선수만 계속 잘하면은 나머지 선수들 과부하가 오고 몇 명이 적으면 안 됩니다. 지금 롯데가 딱 그 모양이에요. 뭐냐면 이 라인업에 잘 치던 선수를 김태형 감독님이 앞에다가 몰아 넣습니다. 앞에다가 몰아 넣는데 그 선수들이 타격 사이클이 내려가면은 밑에서 쳐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한태양은 그나마 쳐주고 있고 뭐 전민재도 어느 정도 해주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롯데가 홈런을 치긴 했지만 뭔가 출루율이 낮았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화이트 선수가 제구가 안 좋았어요. 화이트 선수가 제구가 안 좋았는데 롯데 타자들의 약간 이제 어쩌면 그 기본적인 습성이죠. 그게 뭐냐면 볼넷을 걸어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치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화이트 선수가 제구가 안 좋았을 때 조금 참았어야 되는데 참지 못하고 배트를 휘두르면서 화이트를 도와줬고 엘빈 로드리게스가 무너진 거는 사실 크죠. 어쨌든 롯데 같은 경우는 그래도 5선발이 안전하게 돌아간다고 봤던 팀 중에 하나예요. 롯데 같은 경우 지금 그게 문제입니다. 뭐냐면 엘빈 로드리게스가 무너진 게 가장 커요. 이 선수가 이게 우연인지 아닌지는 현재 알 수 없습니다. 변화구가 오늘 너무 잘 안 들어갔기 때문이죠. 그래서 엘빈 로드리게스는 첫 경기 때 잘했기 때문에 일단 그 경기는 이 두 번째 경기까지는 노내로 하고 다른 부분에 대한 전력을 지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결국 롯데가 5강을 가려면은 다 돌아와야 돼요.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한태양이 오늘 한동희가 3안타 쳤다. 뽀록 안타다. 맞아요. 상대 수비가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기록은 안타죠. 제가 말하는 거는 결국 어느 정도 무게감 있는 타선으로 구성이 돼야 돼요. 구성이 돼야 하고 그래서 그 무게감이 지금 타선은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무게감이 있다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물론 한태양이 잘해주니까 조금의 무게감이 생기는데 유강남 선수가 문제죠. 유강남 선수가 요 정도, 전민재 선수가 요 정도면은 요 라인업에는 반드시 24시즌에 잘했던 고승민과 나승엽이 들어와야 됩니다. 한동희가 들어와서 그나마 지금 안타를 3개를 쳤어요. 한동희는 어쨌든 여러분들이 싫어할 수 있어. 2군에서만 여포다, 1군 오면 죽을 쓴다, 수비를 못한다, 달리기를 못한다,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스윙 자체가 여기 있는 대부분의 선수들보다도 안타 생산 능력이 어느 정도 좋을 거예요. 뭐 레이에스나 윤동희 정도 빼고요. 뭐 장타를 못 치더라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메이드된 선수로 단단한, 그래도 남들이 봤을 때 저기 팀은 위압감이 있구나 라고 타선이 돼야 되는데 이 워낙 롯데 선수들이 시범 경기 때도 잘하고 연습 경기 때도 잘하고 이러니까 롯데 팬들이 기대치가 확 올라갔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해야 하고요. 자, 사실 저는 롯데는 가장 문제는 전 여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뭐냐면 불펜이 작살이 났어요. 롯데는 여기가 회복 안 되면은 5강을 못 갑니다. 자, 제가 롯데 자이언츠를 5강 후보로 넣었던 거는 무조건 불펜 때문이에요. 제가 불펜 때문에 5강 간다고 여러분들께 라이브 때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리뷰 때. 롯데가 왜 그러냐면 저는 딱 이 선수였어요. 윤성빈, 이민석, 홍민기, 최준용. 요 4명이 절대적으로 저는 잘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네. 절대적으로. 이민석, 윤성빈, 홍민기, 최준용 150 이상을 던지면서 어마어마한 고점을 보여줬던 선수들. 이 선수들이 이민석과 최준영은 어쩌면 롱도 가능할 수 있고 특히 이민석은 원래 선발 자원이니까 거기에 윤성빈도 무조건 잘해야 되고 홍민기도 무조건 잘해야 되고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롯데는 여기가 제일 문제입니다. 이민석과 윤성빈, 홍민기가 지금 아무런 활약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필승조도 거기에 지금 더 중요한 건 거기에 김원중까지 부족한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롯데는 결국은 불펜이 해결돼야 돼요. 저는 타선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이클도 있고요. 타격의 사이클도 있고요. 돌아오는 선수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선수들이 돌아오면 타격은 저는 올라올 거라고 봐요. 그런데 불펜 B조가 돌아오지 않으면 이거는 김태형 감독님의 습성상 갈갈이 하다가 또 내년이 망가집니다. 올해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아시죠? 정철원, 정현수 작년에 갈렸어요. 그러니까 쓸 수가 없죠. 정철원과 정현수가 갈리니까 결국은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올해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갔네. 지금 내려갔죠? 제가 이제 이게 뭐냐면 작년에 갈린 선수들 지금 다 내려갔네요. 김강현 선수도 내려갔죠, 지금. 그러니까 작년에 갈린 정철원, 김강현, 정현수가 싹 다 갈렸어요. 싹 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갈면 안 됩니다. 내년을 기약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 롯데는 뭐냐면 김태형 감독님이 갈아 마셨던 김강현, 정철원, 그 다음에 정현수가 올 시즌 B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거는 결국은 뭐냐면 A조는 그럭저럭 돌아가요. 근데 B조가 없어 지금. 롯데자이언츠. 그래서 신동건도 올려보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지금 백약이 무효다. 자, 그리고 뭐 어쨌든 이 선수들이 가장 문제다. 그래서 롯데는 솔직히 말하면 긍정적인 이프가 많았던 팀인데 지금 부정적인 이프가 많은 팀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가 제일 큰 것 같아요. 이민석, 윤성빈, 홍민기. 여기가 제일 큽니다. 그리고 아시아 쿼터로 코야마가 도움이 안 된 것도 마찬가지. 거기 아까 갈린 3인방. 그 불펜 3인방이 갈린 거. 이래서 롯데가 불펜을 B조를 구성을 하지 않으면 지금 해결이 어렵다. 그리고 오늘 되게 재밌었죠? 상대팀에게 안타를 18개 맞고 볼넷을 13개 줬어요. 그런데 경기 시간이 3시간밖에 안 돼. 이거는 뭐냐면 롯데 선수들이 타석에서 너무 급했다. 요거까지. 그러니까 그것도 좀 준비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롯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저는 기아보다는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기아는 조금 더 롯데보다는 이프가 많은데 롯데 같은 경우는 불펜만 재정비하고 선수들이 돌아오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저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로드리게스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선수가 워낙 첫 번째 경기랑 두 경기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LG 트윈스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LG 트윈스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아까 순위에서 요거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 트윈스가 제가 이런 말을 하기는 좀 그런데요. 정말 LG 트윈스는 매너리즘에 빠졌다. 우승에 취해 있다. 라는 생각을 저는 객관적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뭐 이거 LG 트윈스 선수들에게 죄송한 거짓말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 뇌피셜이니까. 이건 어디까지나 제 뇌피셜입니다. 저는 왜냐하면 제가 6개 구단의 스프링 캠프를 다 봤기 때문이에요. 제가 기아의 스프링 캠프도 봤고요. 롯데의 스프링 캠프도 봤고요. LG의 스프링 캠프, 삼성 뭐 다 봤어요. 하나도 보고 다 봤는데 두산도 보고 그랬는데 그 L튜브, 그러니까 모든 튜브가 있죠. 뭐 자이언츠 TV, 그다음에 갸 TV 뭐 이런 거 다 있죠. 특히 뭐 롯데랑 기아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작년 성적이 안 좋았으니까 진짜 지옥 훈련하는 장면, 간절하게 하는 장면, 이런 장면들이 팀 유튜브에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LG는 그렇지 않았어요. 굉장히 재미있는 약간 오락성 뭐 이런 그런 선수들이 이렇게 재미있게 막 게임하고 약간 이런 거. 그리고 다 좋대. 뭔가 다 잘 되고 있다. 준비가 잘 되고 있다. 다 이러더라고요. 뭐 이렇게 조용하다. 이번 스프링 캠프는 참 조용하고 문제가 없다. 자, 그러면서 모든 전문가들이 전부 다 LG 트윈스는 최강이다 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기존 선수들, 주전을 차지하고 있던 기존 선수들이 그래도 몇 년간 꾸준하게 보여줬던 선수들이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했던 3년 이상을
타선에서 보여줬던 선수들, 그런 선수들은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게 올라올 거라고 생각하기는 해요. 왜냐하면 그동안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에 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배트 스피드가 너무 느립니다. 직구에 아예 방망이가 못 따라가요. 이거는 뭐냐? 시즌 준비가 아예 안 됐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그 삼성과 강력하다고 하는 LG 트윈스의 타선이 라인업에 1할 타자가 5명이 있어요. 아까 지금 제가 기아 타자도 보고 롯데 타자도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1할 타자가 거의 없더라고요. 제가 아까 그 기록을 봤는데 지금 키움도 1할 타자가 없어요. 이용종 한 명이에요. 1할 타자는 그 어디에도 없어요. 우리 LG 트윈스에만 있습니다. 홍창기 1할 7푼 4리. 신민재도 오늘 이거 안타 두 개가 이거 상대 수비 실책이에요. 냉정하게. 이거 1할 때였습니다. 제가 볼 때. 구본혁 1할, 오지환 6푼 7리, 박혜민 1할 6푼 7리예요. 1할 타자가 5명입니다. 5명. 1할 타자가 라인업에 주전 라인업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는 주전 라인업입니다. 주전 라인업에 1할 타자가 5명 있어. 5명이. 그가 삼성에도 있는 거 알아. 근데 지금 여기는 느낌이 다르지. 강민호가 못 치는 거랑 홍창기, 박혜민, 오지환 이 선수가 못 치는 거랑은 다르죠. 왜냐하면 이 선수들은 나이가 그렇게 많지도 않기 때문이야. 강민호는 나이가 많고 포수니까 그럴 수 있어. 강민호는 그럴 수 있는데 여기는 그럴 수가 없죠. WBC 안 간 선수들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잘할 거라고 생각하고 LG 트윈스는 끈끈한 야구, 똑똑한 야구를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LG 팬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야 이거 점수가 나냐 여기서 안타를 칠 수 있나? 지금 경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만 하고 있어요. 여기서 안타를 못 칠 거다. 여기서 점수가 안 날 거다. 여기 그런 생각만 하고 있어. 홍창기, 신민재, 구본혁, 오지환, 박혜민, 이재원에게. 자, 그러면 이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까 제가 기아랑 롯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LG 트윈스 얘기를 하자면 자, 기아랑 롯데는 이렇습니다. 보통 팀들이 시즌을 준비하면은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에는 뭔가 변화를 요구하고요. 뭔가 준비를 해요. 정말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아 타이거즈 같은 경우는 지옥 훈련을 하기도 하고 뭐 살을 쩍 빼기도 하고 뭐 아니면 뭐 여러 가지를 해. 뭐라도 해. 롯데 자이언츠도 뭐 포지션 변경을 하던 뭐 뭐를 하던 경쟁을 붙이던 뭘 해. 근데 LG 트윈스는 그게 없어요. 주전 라인업이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경쟁 자체가 없어. 시범 경기 때도 저는 아마 가장 대충 하는 팀이 LG 트윈스, 그러니까 주전 라인업 중에 가장 대충 하는 팀이 LG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들 정도로 주전은 안타랑 뭐 점수를 거의 못 냈고요. 오스틴만 살 빼었고 시범 경기 때 다 백업 선수들이 점수를 냈어요. 백업 선수들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매너리즘에 빠진 게 맞다. 왜냐? 우리는 주전이 고정이 돼 있으니까. 백업들이 그래서 지금 천송호가 제일 잘합니다. 천송호가 제일 잘해요. 시범 경기 때 진짜 주전 중에 LG 주전 타자만큼 못 친 팀이 없을 거예요. 제가 이거는 진짜 다른 팀 타자들 다 봐서 알아요. 경쟁이 없어. 그러니까 이주원이 잘했어, 이재원이 잘했어, 뭐 다른 뭐 이영빈이 잘했어, 다 필요 없어. 그래서 결국은 매너리즘에 빠지면 정말 안 된다라는 걸 보여주고요. 이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치리노스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치리노스 자책점이 15예요 지금. 치리노스 제가 볼 때는 1선발이 사라졌습니다. 이 선수는 교체해야 돼요. 그러니까 LG 트윈스가 뭐 우승을 논한다라고 지금 사실 할 전력도 아닌 것 같은데 이제는 냉정하게 보면은 이 선수 지금 외국인 1선발이 지금 답이 안 나오는 상황입니다. 제가 볼 때 쉽지 않아요. 한번 봐볼게요. 저도 안 봐가지고 열받아가지고 안 봤는데 치리노스 한번 볼게요. 와, 피안타율 4할 8푼 4리 보이죠? 피안타율이 4할 8푼 4리입니다. 저 키움 타자들한테 이런 말 배팅볼 던지는 줄 알았어요. 진짜 거짓말 아니라 키움 타자들한테 이 선수가 배팅볼 던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까 롯데 엘빈 로드리가스 같은 경우는 오늘 변화구 제구가 안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수는
아마 변화구 제구가 안 됐을 겁니다. 3할 6리 그리고 볼넷이 좀 있었나? 그죠? 볼넷이 많죠. 근데 지금 뭐냐면 치료수 볼넷도 없어.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치료수는 볼넷이 없어요. 변화구가 망가지고 제구가 안 되는 날이 있을 수 있어. 선발 투수든. 여기 봐봐요. 아까 저 친구 엘빈 로드리게스는 볼넷이 10개잖아. 2경기에. 볼넷이. 피안타율은 3할 6리야.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허용 범위야. 허용 범위. 제가 말하는 건 허용 범위가 있고 허용 범위가 아닌 게 있어요. 근데 치리노스는 제가 볼 때 작년하고 달라진 게 거의 없어. 비슷해. 지저분했던 투심이 그냥 짝대기 직구로 갔을 뿐. 볼넷은 2개밖에 안 줬는데 피안타율이 5할이야. 5할. 깜짝 놀랐어. 키움에 그 신인 선수들도 치리노스 공을 그냥 배팅볼 치듯이 쳤습니다. 이건 답이 없어요. 부상으로 뭐 선수가 빠졌던 치리노스처럼 이렇게 차라리 부상으로 빠진 게 나을 수도 있어. 왜냐면 삼성이 맷매닝이 부상으로 빠지면서 어쨌든 대체 선발 오러클린이 왔잖아요. 차라리 나을 수 있어. 치리노스는 개막전 경기 1이닝 만에 6실점으로 날리고 지금 팀이 5할 승률로 가야 되는 6번째 경기도 날렸어요. 2경기를 다 날렸습니다. 차라리 대체 외국인 뽑은 게 100배 낫죠. 이거보다는. 저는 일단 한 경기는 더 보겠죠. 한 경기는 더 보겠죠. 근데 한 경기 더 봐서 답이 없으면은 안 됩니다. 솔직히 말하면은 바꾸고 싶어요. 작년에 150, 그러니까 아까 저도 압니다. 5회에 싱커 하나 나왔어요. 근데 그거 나와도 우승 노리면 치리노스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승을 노리고 싶어요. 치리노스로 안 되고요. 가을 이 친구랑 가면은 잘 모르겠어요. 다른 팀 선발 투수하고 너무 레벨 차이가 나요. 진짜. 레벨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나. 치리노스가 다른 팀 선발 투수랑 레벨 차이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너무 많이 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주원이랑 맞춘다고 될 일이 아니야. 시범 경기 때도 못 던졌고요. 그냥 치리노스는 원래 이런 선수예요. 인플레이 타구를 만드는 선수예요. 인플레이 타구를. 그래서 그게 땅볼 유도를 많이 하는 건 우리 LG 팬분들도 다 알아요. 그러면 땅볼이 유도가 돼가지고 그게 수비가 있는 데로 가면 아웃이고 수비가 없는 데로 가면 안타. 그게 치리노스야. 작년에도 그랬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운이 좋으면 수비 쪽으로 가는 거고 운이 나쁘면 수비 쪽으로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공인구 반발력은 의미가 없어. 왜냐하면 지금 공인구 반발력은 이야기할 필요도 없는 게 지금 땅 파는 팀들도 많습니다. 공인구 반발력 저는 모르겠어요. 우리 LG 타자들은 전혀 공인구랑 아무 상관없이 2할 오픈을 치고 있고 OPS가 0.689입니다. 689. 꼴찌네. 두산 다음이네. 몇몇 팀만 타격 폭발하는 거지. 지금 여기 보면 LG, 롯데, 기아, 삼성, 두산은 지금 땅 파고 있어요. OPS. 반발력 전혀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공인구 1도 상관없습니다. 장타가 나오는 거 한 번도 못 보겠어요. 지금 공인구가 아니고 돌공 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네, 저도 그랬어요. 붙박이 주전이 문제야. 결국은 제가 볼 때 LG는 붙박이 주전이 근데 너무 잘했어. 붙박이가 지금까지 진짜 잘했기 때문에 사실 할 말은 없고 이 선수들이 잘해야 우승권인 것도 맞아요. 하지만 지금 보는 이런 과정은 제가 보기에는 전혀 이쁘지가 않아. 선수들이 그러니까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직구의 방망이 늦게 돌아가는 거 보면 이거 준비 안 되고 연습 안 된 거예요. 이거는 100%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산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두산 다음은 저는 하나가 맞는 것 같아. 두산이 좀 더 심각합니다. 하나가 심각하냐 두산이 심각하냐라고 물어보면은 냉정하게 말하면 하나가 더 심각한 것 같아. 근데 일단 두산 이야기 먼저 할게요. 왜냐하면 두산이 너무나 지금 타선이 안 좋기 때문이죠. 저는 두산은 개인적으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두산이 심각해 보이는 이유는 지금 두산은 교통정리가 안 됐고요. 과거의 유물을 떨쳐내지 못한 거가 문제고 플렉센이 쓰러진 것도 문제죠. 그러니까 그리고 두산도 요건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두산이 자랑했던 불펜진은 자랑스러운 불펜이 아니었다.
라는 거. 그러니까 두산 팬들이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되게 재밌습니다. 뭐가 재밌냐면 아마 두산 팬들도 이제는 제 말에 어느 정도 동의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아까부터 말씀드렸던 팀이 이겁니다. 말씀드렸던 팀이 아까 기아 얘기했고 롯데 얘기했고 그 다음에 LG 얘기했고 지금 두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 웃긴 게 뭐냐면 기아랑 롯데 팬들은요 자기 팀 선수를 까내려요. 왜냐면 이게 아무래도 기아도 우승을 하긴 했지만 가을 야구에 꾸준히 갔던 팀이 아니죠. 그래서 자기 선수들을 굉장히 까요. 그런데 LG랑 두산 팬들은요 자기 선수들을 엄청 올려치기 합니다. 그러니까 두산도 두산의 불펜을 엄청 올려치기 해요. 두산의 불펜은 야 너무 잘할 거다. 우리 선수들 최고다. 엄청 올려치기 합니다. 그런데 실상 까보니까 그렇게 훌륭한 불펜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을 현재 지울 수는 없는데 양재훈은 너무 잘했네요. 박신지랑 최지강이 지금 굉장히 안 좋죠. 네. 그래서 그런 게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두산은 사실 불펜이 좋을 것 같은데 불펜이 무너지면은 두산은 답이 없습니다. 두산은 제가 이제 뭐 특정 선수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고 그냥 전체적인 이야기예요. 전체적인 이야기. 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 두산은 저는 솔직히 크게 무리는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교통 정리를 해야 돼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두산은 교통 정리를 하지 않으면 이게 좋으면 업다운이라는 게 이래요. 좋으면 다른 선수들이 돌아가면서 터지는 거야. 이렇게 뎁스가 풍부한 팀이 돌아가면서 다 터져. 지금 박준순도 오늘 수비는 못했지만 박준순도 3할 6푼 4리, 김민석도 3할 5푼 7리. 근데 저는 냉정하게 이 두 선수 타격 이렇게 유지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박지훈 선수도 믿었는데 안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말 그게 있는 게 결국 주전 라인업을 키우면서 뭔가 백업이 들어가야 돼. 그런데 지금 두산이 어쨌든 그걸 하고 있는데 두산이 무너진 건 여기입니다. 양석환. 그리고 양의지. 두산은 양석환과 양의지가 지금 시즌 초에 못 해준 게 맞아요. 그런데 두산은 저는 충분히 양의지는 올라올 거고 양석환은 물음표. 그러니까 두산은 저는 타격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두산이 불펜이 강한 거는 맞아. 불펜이 강한 거는 맞는데 이런 것도 있어요. 확신을 하지 말라는 거야. 불펜에 대해서. 왜냐하면 제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불펜이 작년 기준으로 얘기할게요. 2025 시즌에 구원 WAR이 9위였어요. 근데 두산 팬들은 왜냐하면 이제 이게 좋은 게 24시즌으로 볼게요. 25시즌 두산 불펜이 8위였어. 8위. 근데 24시즌에 두산 불펜이 2위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돌아오는 선수도 있고 다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 근데 불펜은 자신감을 가지면 안 돼. 그냥 그 얘기만 하고 싶어. 지금 두산이 제가 보고 있는 문제점은 타자 쪽도 아니에요. 불펜 쪽입니다. 왜냐면 믿었던 박신지, 최지강, 타무라 이치로가 지금 성적이 안 좋아요. 이게 지금 돌아올 수도 있는데 지금 박신지 11.81, 최지강 22.5, 타무라도 높죠. 그러니까 결국 양재훈과 지금 어떻게 보면은 윤태호 이런 선수들이 지금 잘해주고 있는데 결국은 불펜이라는 게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확실히 확신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두산 같은 경우는 저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물론 빠따는 굉장히 안 터지는데 오늘 터지기는 했죠. 오늘 터지기는 했어. 그래서 두산 같은 경우 지금 이제 NC 이 선수를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야구를 좀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NC의 그 선수 이야기를 제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 갔어? 이 이름이 이름이 누구였더라? 임지민 말고 그 선수 NC는 이준혁. 그래, 이런 선수가 나와야 돼. 제가 말하는 건 이런 선수가 나와야 돼. 이준혁. 그러니까 이준혁 같은 선수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게, 자,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과거에 잘 던졌던 선수가 지금도 잘 던질 거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투심 던지고 스위퍼 던져야 돼. 그러니까 이게 지금 NC가 전력이 이 선수가 나오면서 엄청 좋아졌어요. 엄청 좋아졌습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뭐냐면 과거에 이 선수가 잘했으니까 올해 돌아오면 잘할 거다. 이거는 이제는 우리 현대 야구에선 착각이야, 착각. 물론 그런 선수들도 있어요. 과거에 똑같이 구속이 빠르지 않고 과거에 예를 들어서 잘 던졌어. 그런데 결정구나 뭐 직구 구속이 똑같아. 그러면 과거에는 그게 먹힐 수 있지만 이제는 안 먹혀요. 어쨌든 선수들이 계속 발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준혁 같이 투심을 던지거나 스위퍼를 던지거나 그리고 여기 임지민 선수도 뭐 150 이상 던지죠. 그러니까 그런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자, 저는 이런 얘기도 하고 싶은데 최근에 좀 놀란 거가 있어요. 제가 뭐가 놀랐냐면 이강민하고 오재원하고 저 최근에 좀 놀란 거예요. 뭐가 놀랐냐면 오재원 이때 타율 4할, 이강민이 어디 갔어? 타율이 3할 5푼 7리였어요. 근데 제가 왜 놀라고 있냐면 옛날에는 신인 선수들이 1군에 바로 들어오면 맥을 못 쳤어요. 근데 왜 신인 선수들이 이제 1군에 와서 오히려 이렇게 잘 칠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요. 이제는 고등학교 선수들도 150 던지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어린 선수들이라고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과거에는 이 어린 투수들, 고등학교 투수들이 막 150만 던지면 막 대형 스타였어. 근데 이제는 150 던지는 친구들이 너무 많단 말이죠. 그리고 아무래도 뭐 과거에 비해서 변화구도 이 신체 능력이 향상되다 보니까 더 변화구도 좋아지겠죠. 과거에 비해서. 그래서 지금 뭐 즉시 전력감으로 쓰이는 투수들은 많이 있는 걸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타자들도 올라오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저희 LG 불펜도 마찬가지예요. LG도 이제 뭐 그런 이야기 되게 많이 했죠. 김윤식도 온다, 이민호도 온다, LG 이제 진짜 완전 최강이다. 이런 얘기했던 전문가들 많아요. 근데 저는 전혀 동의가 안 되는 게 김윤식, 이민호, 뭐 예를 들어서 이종용도 마찬가지. 과거에 던졌던 것대로 던지면 아무런 메리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자꾸 불펜들도 150 이상 던지는 불펜을 감독님들이 찾는 것도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이유가. 어쨌든 바로 메이드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는 좀 생각해 보시면 됐다. 박준영도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두산은 제가 볼 때는 두산은 심각하진 않습니다. 그냥 일시적인 사이클이라고 보고 있어요. 두산은. 이제 플렉센 선수가 만약에 부상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는데 플렉센 선수 부상이 심하지만 않다면 저는 두산은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은 할 것 같아요. 5강? 뭐 충분히 가을 야구. 왜냐하면 이제 풍부해. 여기 불펜도 풍부하고 여기 야수 뎁스도 풍부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한화는 얘기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한화는 오히려 두산보다 불안해요. 오늘 한화가 이겼어요. 그런데 냉정하게 저는 한화가 두산보다 불안한 것 같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렇게 보여요. 왜냐하면 여기가 답이 없다. 그러니까 뭐가 답이 없냐? 한화는 이제 오늘 경기 말고 오늘 경기 이겼으니까 그래 오늘 경기도 해볼까? 오늘 경기만 봐볼까요? 여기 불펜이 맨날 너무 많이 나와. 불펜이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이 폭탄이 몇 개월 있으면 터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래도 경기가 진행이 되려면은요 불펜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아도 두산도 불펜은 저는 정상적이기 때문에 팀이 그래도 정상 궤도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불펜은 지금 하나 불펜은 답이 없어요. 자, 하나가 한승혁 선수 안 묶었죠. 그래서 강백호 보상 선수로 떠났어요. 그리고 노시환 잡는다고 김범수 선수를 내보냈습니다. 그러면 하나가 구상한 건 이거예요. 정우주, 그 다음에 김서현, 젊은 강속구 투수를 우리가 키워봤다 이거야. 하나가 정우주랑 김서현 키워봤어. 야, 그러면 지금 2군에 박준영도 150 던지고 있고 뭐 예를 들어서 그 친구 갑자기 뭐야?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158 던지는 친구 이름이 뭐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원종혁도 있어. 그 다음에 뭐 박재규도 있어. 이런 생각 하는 거야. 그쵸? 이런 생각을 해.
원정혁.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 무조건 정우주 김서현처럼 키울 거다 이거야. 이런 생각을 한 거야. 근데 제가 말했지만 갑자기 1군에서 타자가 잘하지 못하듯 정우주 같이 갑자기 1년차에 잘하는 괴물이 있을 수 있지만 김서현도 3년차에 터진 거예요. 어찌 보면은 김서현도 바로 터진 게 아니죠. 김서현 기록을 보시면 물론 2023년도에는 못했지만 2024년도에 잘하긴 했어요. 근데 이때는 필승조는 아니었죠. 제가 말하는 건 필승조랑 세이브 상황 이런 거랑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추격조로 키우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투수를 키울 때 어린 선수들 키울 때 뭐 예를 들어서 롯데 박정민처럼 갑자기 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롯데 박정민처럼 갑자기 와가지고 신인 선수가 김태견처럼 갑자기 잘 던지는 경우도 있어. 근데 일반적인 경우는 1년 차에는 경험 걷고 2년 차에는 뭐 추격조 가고 3년 차에 필승조 가고 요 정도만 키워도 정말 잘 키운 거야. 근데 하나도 마찬가지야. 뭐냐면 기대감. 그러니까 우리가 정우주도 키웠고 김서현도 키웠기 때문에 우리 불펜은 무조건 터진다 라는 약간 확신에 가까운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어. 하나 프런트도 전 이게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베테랑 중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이런 선수들은 맞아요. 주현상 선수나 아니면 뭐 이민우 선수는 구위가 너무 낮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이태양 선수도 마찬가지. 그러면 안 잡는 거 이해가 돼요. 안 잡는 거 이해가 되는데 불펜이 죄다 어려. 지금 여기에 박상원 빼고 그나마 윤산음이 나이가 많고 너무 어린 선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필승조 자체가 흔들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 정우주, 김서현이 흔들리면 하나는 답이 없는데 정우주가 지금 왔다 갔다 해요. 자책점 9. 그러니까 정우주랑 김서현이 베테랑 역할을 해줘야 되는 그러니까 뭐냐면 정우주랑 김서현이 이 어린 나이에 베테랑 역할을 해줘야 돼. 지금 볼넷이 9이닝당 9개. 삼진은 좋아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김서현과 정우주가 베테랑 역할을 하면서 팀을 끌고 가야 돼. 불펜이 그런 불펜이야. 근데 아무리 봐도 김서현은 팀을 끌고 가는 스타일이 아니야. 아직도 천방지축이야. 아직도 이제 인스타는 끊었나요, 김서현? 아직도 투구 폼을 맨날 바꾸고 뭐 맨날 이제 뭐 물론 이제 되게 좋고 훌륭하고 고점이 너무 높아서 저는 김서현을 되게 높이 평가하는데 그 뭔가 팀을 끌고 가는 투수조 주장 같은 느낌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베테랑이 왜 필요하냐? 그러니까 사실 뭐 두산에서도 이용찬 선수를 2차 드래프트로 영입한 거는 그런 거 같아요. 결국은 베테랑이 뭔가 팀의 중심을 잡고 근데 하나가 요게 살짝 아쉬워. 뭐가 아쉬우냐면 류현진 선수가 그런 타입은 아니에요. 류현진 선수는 되게 부드럽고 착한 선배 같은 느낌이지 선수들을 조지는 타입은 아니거든요. 류현진은 천재과니까. 그러니까 뭔가 하나에는 그런 구심점을 잡는 그런 베테랑이 중간 다리가 없어. 제가 볼 때는. 너무 선수 구성이 어려. 그러니까 불펜이 다 같이 흔들릴 때 뭔가 잡히는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하나가 아마 요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 결국은 뭐냐면 하나가 굉장히 훌륭한 자원들이 많아요. 제가 봐도 너무 훌륭해. 박준영도 훌륭하고 김도빈도 훌륭하고 박재규도 훌륭하고 아까 원정혁도 훌륭하고 정우주 김서현도 훌륭해. 뭐 조동욱도 훌륭하고 황준서도 훌륭해. 그런데 아직은 조금 이 투수 쪽 리빌딩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정우주 김서현 빼고 정우주도 이제 2년 차예요. 이제 2년 차예요. 그리고 김서현도 이제 2년 차 마무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2년 차 마무리인데 사실 뭐 다 아시지만 밸런스가 좋은 선수는 아니죠. 김서현이. 그래서 오늘도 7점 차 이기는 승부에 필승조를 싹 다 끄집어내면서 저는 이게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이 선수도 벌써 너무 많이 던졌어. 너무 많이 던졌어요. 너무 많이 던져서 필승조가. 그래서 결국은 이 타자는 너무 훌륭해. 와, 나 진짜 깜짝 놀랐. 오늘도 11점 빼는 거 보고 방망이에는 진짜 박수입니다. 야, 진짜 이렇게 잘할 수가 없어. 진짜 방망이에는 박수야. 진짜 대박이었어요. 타격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좋아.
타격은 진짜 생각 이상으로 야 이렇게까지 잘 칠 수 있나 계속?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맨날 잘 쳐. 그런데 이 불펜의 리빌딩 기간 리빌딩 기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선수들 올 시즌 갈릴 수도 있다. 저는 이 부분이 제일 걱정이에요. 갈릴 수밖에 없는 구조야. 그래서 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 저는 요 선수도 내보냈어요. 배동현 선수. 이태양도 내보냈고 배동현도 내보냈어요. 롱 릴리프 자원이 없어. 불펜에. 배동현 그래서 키움 가서 선발승했죠. 이태양도 어쨌든 기아 가서 충분히 롱 릴리프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하나는 롱 릴리프가 없어. 롱 릴리프가. 그거를 엄상백이 해야 되는데 나 몰라 돈 받았으니까 들어 누울래 78억 듣고 네 아파가지고 들어 누웠습니다. 그래서 결국 엄상백까지 난리를 치고 있는 상황이니까 솔직히 쉽지 않다. 게다가 하나 화이트가 완전히 부상당했죠. 그래서 하나는 뭐 냉정하게 지금 뭐 7279님이 말씀하셨지만 분위기가 너무 좋고 인기도 너무 많아요. 사실 이거는 LG에게도 약간 비슷한데 분위기가 너무 좋고 인기가 너무 많잖아요. 선수들 스타병에 걸려요. 이게 어쩔 수가 없어. 어쩔 수가 없는 게 선수들이 우승한 다음에 왜 리피드 우승이 어렵겠어요. 여러 가지 방송 나가지 여기저기서 막 이렇게 해주지 하나 같은 경우는 대전구장 뭐 난리 나지 인기도 지금 엄청 많지 선수들 스타병 걸릴 수밖에 없어. 그래서 저는 문현빈을 너무 좋아해. 다른 선수들 스타병 걸릴 때 문현빈은 SNS 안 하고 책 읽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화랑 롯데도 약간 이제 선수들이 스타병 약간 있죠. 왜냐면 또 사직구장 열기가 어마어마하니까. 그래서 이게 결국은 스타병에 걸리는 선수들은 팀을 갉아먹을 수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그런 팀이 사실 이제 하나가 그렇게 돼버리고 있어. 인기가 너무 많아지니까 하나라는 구단이 선수들이 그렇게 되기가 그러니까 안 되는 게 더 어렵죠. 그 어린 선수들이 그렇게 안 되는 게 어려워. 안 되는 게 더 어려워. 그래가지고 그거는 이상한 일은 아니다. 그러니까 우승팀도 약간 그런 거에도 어려운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해. 우승 한번 했으면. 그래서 이런 거는 당연한 거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은 그런 부분 때문에 요 팀들이 지금 고전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객관적으로 생각을 했고요. 자, 이제 칭찬은 좀 할 텐데 여기는 이제 칭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크게 관심이 없을 수 있지만 전 일단 NC 먼저 칭찬하고 싶어요. NC는 진짜 칭찬하고 싶습니다. NC는 좀 칭찬을 할게요. 왜냐하면 NC를 칭찬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이호준 감독이 너무 유연합니다. 이호준 감독이 너무 유연해서 저는 NC를 칭찬하고 싶어요. 라인업 변경된 거부터 해가지고 지금 보고 그 다음에 NC 신재인 넣고 막 최종원 넣고 이렇게 해서 지금 뭐냐면 간절했던 선수 최종원이 작년에도 기록이 좋았거든요. 근데 죽어도 안 쓰더라고요. 작년에도 2할 7분 5리에 출루율이 4할이었는데 안 써요. 이 선수를. 왜냐면은 그 최원준이 있어서 안 썼어. 근데 최원준이 KT로 가고 나니까 이 친구 지금 방망이 짧게 잡고 출루율 6할 1분 1리야. 그러면서 확실히 이렇게 미친 듯이 주전 라인업을 안 줬던 선수에게 주전 기회를 주니까 이 선수 진짜 악착 같아요. 최정원 선수 보면은 진짜 누가 봐도 그냥 운동 선수야. 밥 먹고 운동만 하는 얼굴에 밥 먹고 운동만 하는 그런 깡이 있어요. 솔직히 이런 깡을 가진 선수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의 선수는 진짜 잘 돼야 돼. 이 선수가 진짜 깡이 있어. 그러니까 TV 뭐 상대해 보시면 분들 알겠지만 이 선수 정말 악착같이 합니다. 악착같이. 그러니까 이 선수가 중심 잡으니까 잘하는 거죠. 그래서 라인업도 유연하게 바꾸고 투수 운영도 많이 좋아졌어요. 투수 운영도 진짜 좋아졌어. 옛날에는 쓸쓸만 하더니 지금은 뭐 그 여유 있으면은 막 이렇게 임지민 세이브에 올리고 막 이래요. 임지민도 그러니까 이게 여유가 있는 상황도 아닌데도 이제 어린 선수들 적극적으로 기용해. 임지민도 막 여기다 올려. 김영규 선수 옛날에는 슬로스만 갈갈이 하다가 이호준 감독이 약간 유연하게 대처를 하고 있어. 이제는 어린 선수들 이름값 이런 거에 고민하지 않고 지금 임지민 선수 작년 자책점
뭐 3.86인데 거의 안 나왔고, 그러니까 1군 경험이 거의 없는데 벌써 4경기 중요한 경기에 쓰고 있어. 제구가 안 좋아도. 그러니까 과감하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준혁 선수도 나오는 거고. 이렇게 좀 되게 과감한 운영을 해요. 지금 보면 이건 삼성이구나. NC가 저는 그게 너무 좋더라고. 과감한 운영이. 그래서 과감한 운영을 하니까 지금 보면 임종호도 썼다가 뭐 이렇게 뭐 이준혁도 쓰고, 그러니까 맨날 쓴 선수만 아니라 안 쓴 선수들도 막 쓰고 되게 희한한 선수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니까 선수들이 그런 게 있죠. 주전이 정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비시즌에는 저는 NC가 무슨 짓을 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NC가 지금 좋은 게 뭐냐면 건강한 구창모가 돌아오면서 타격은 뭐 아주 훌륭하지 않아 지금 NC가. 근데 NC는 더 좋은 게 투수가 좋은 것 같아. 결국 지금 이 뭐 KT랑 뭐 하나 SSG가 어마어마한 점수를 뽑고 있는데 이거는 정상화 될 거예요. 지금 이 세 팀만 50점대를 뽑았습니다. KT 54, 하나 54, SSG 57점을 뽑았어요. 근데 나머지는 지금 30점, 20점대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속되지는 않을 거예요. 이렇게 지속되지는 않을 건데, 그런데 투수력은 요 비스무리하게 지속될 수 있어요. 투수력은 물론 이제 정상화될 팀들도 많겠지만, 그래서 NC가 지금 방어율 1위거든요. 저는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 방어율 1위가. 그래서 생각보다 새로운 선수들을 발굴해서 새로운 선수들을 발굴한 다음에 그거를 그냥 야, 너 잘하니까 써, 그게 아니라 그냥 아예 과감하게 그냥 중요한 승부처에 어린 선수들을 막 기용해. 타자도 그렇고 불펜도 그렇고. 저는 결국 야구가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한 게 경쟁이 없으면 선수들이 강해질 수 없어요. 물론 주전 라인업이 제일 강한 건 맞아. 작년에 잘했던 선수가 잘할 확률이 훨씬 높죠. 새로운 선수보다. 하지만 잘하는 선수도 이 자리가 내가 아무리 못해도 내 자리가 아니라 야, 이거 내가 못하면 2군 가겠다. 1군에 아예 못 쓰겠다. 이런 생각하고는 좀 다르다는 거죠. 근데 이호준 감독이 저는 올 시즌 그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그리고 SSG는 전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잘 치는지 모르겠어요. SSG가 왜 이렇게 잘 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SSG가 지금 미쳤죠. 그러니까 이러면 KT랑 SSG가 빠따가 터지면 무조건 1, 2위 싸움 하는 거예요. 왜냐? 이 팀은 작년에 빠따로 가을 야구를 간 게 아니에요. 온리 불펜으로 간 거지. 근데 지금 박성환 타율이 5할 7푼 1리입니다. 5할 7푼 1리. 박성환 타율이. 그러니까 미쳤죠. 지금 대타로 나오는 홍대인도 5할, 에레디아 3할 3푼 3리, 최현우 5할, 최정도 3할 5푼, 김재환만 못 쳐. 김재환만. 고명준 5할 2푼 1리. 지금 뭐야 이게 지금. 한유섬도 못 쳐. 그 다음에 뭐 나머지 뭐 오태곤도 뭐 안상현도 5할이고 미쳤어 그냥 아예. 타격이 완전히 미쳤습니다. 완전히. 그래서 비시즌에 무슨 짓을 했는지 전 모르겠어요. SSG 뭐 유튜브를 맨날 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이 팀이 지금 그래서 지금 보면은 불펜도 아끼고 있어요. 점수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필승조도 안 써. 점수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작년처럼 뭐 이로운, 조병현, 노경은, 김민 안 쓰고도 이기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SSG는 제가 볼 때는 현재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KT보다 더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KT도 대박이야. KT도 대박인데 KT도 대박이에요. 근데 KT는 그래도 필승조를 좀 쓰면서 이기고 있거든요. KT는. 그런데 이 친구들은 지금 KT는 그래도 필승 좀 써요. 박용현도 쓰고 스기모토도 쓰고 뭐 전용조도 쓰고 이래. 근데 SSG 지금 필승조도 안 쓰고 있어. 제가 볼 때 SSG가 지금 장난 아닙니다. SSG가 제가 볼 때는 다음 주면은 1위 할 것 같아요. SSG는 지금 장난 아닙니다. 현대야구는 불펜 야구예요. 근데 SSG가 타격이 이렇게 터지니까 지금 필승조가 아껴 있어가지고 이제는 저득점 경기에도 필승조 다 때려볼 수 있어요. 엄청 쳤습니다. 근데 KT는 물론 이제 점수가 잘 났는데 지금 보시면 SSG는 보니까 방어율도 좋죠. 근데 KT는 뭐 방어율이 물론 추격조를 많이 쓰긴 했어. 필승조가 흔들린 건 아니야. 하지만 제가 볼 때 SSG는 지금 진짜 무섭습니다.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너무 잘하고 있어. NC랑 SSG가
지금 엄청나게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흐름으로 봤을 때는 NC랑 SSG가 제일 무섭고요. 그 다음에 KT, 삼성 정도인 것 같아. 나머진 모르겠어. 지금 만약에 저한테 지금 우리 5강 후보 꼽아라 이러면은 이렇게 꼽을 거야. 이렇게 SSG, NC 아주 근소하게 2강, 그 다음에 KT, 그 다음에 삼성까지가 요렇게 KT, 삼성까지가 요렇게 좋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5위 싸움 할 것 같아. 약간 이렇습니다. 지금 느낌이. 요 네 팀이 너무 좋아요. 지금 투수력이 좋아. KT도 불펜 뒤 뎁스가 많고 좋고 SSG도 그렇고 삼성도 지금 불펜이 좋아요. 삼성도. 그러니까 빠따는 안 터져도 돼. 제가 볼 때는 불펜이 좋아야 돼. 무조건. 올 시즌은 불펜이 무조건 좋아야 돼. 불펜이. 지금 왜냐하면 올 시즌만큼 불펜이 심각하게 표면으로 드러나는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올 시즌은 불펜이 진짜 심각할 정도입니다. 불펜이 약한 팀은 그냥 한없이 약하고 좋은 팀은 한없이 좋아요. 그러니까 불펜 차이가 확실히 좀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작년보다. 작년에는 뭐 불펜 차이가 뭐 SSG만 엄청 좋고 그 다음에 하나가 좋고 나머지는 비슷비슷했다면 일단 지금까지 기준으로 KT는 한승혁도 오고 뭐 스기모토를 불펜으로 쓰는 것도 있죠. 왜냐하면 여기는 애초에 선발이 좋았으니까. SSG야 원래 불펜이 좋았고 삼성은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이 두 팀은 불펜이 워낙 좋은 거고 NC는 새로운 선수 2명이 크죠. 새로운 선수. 그러니까 NC가 강해진 데는 토다 선수도 있어요. 토다 선수가 아시아 쿼터로 1승을 했어요. 거기에 건창모 왔고, 그러니까 NC가 플러스 전력이 너무 많아. 건창모 왔지, 토다 왔지, 거기에 아까 이준혁도 있지, 임지민도 있지. 뭐 임지민 맞나 아까? 아무튼 그 강속구 투수 2명이 있으니까 되게 커요. 구창모에다가 플러스 요소가 너무 많아. 플러스 요소가 너무 많고, 그리고 삼성도 뭐 부상 복귀하는 선수가 있고 미야지가 만약에 잘하면 불펜이 안정돼 있어.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젠 모르겠어. 이젠 전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LG 트윈스 우승 후보가 맞는지 잘 모르겠어. 치리노스 때문에 잘 모르겠어. 1선발이 나가리 돼가지고 모르겠습니다. 1선발이 나가리 돼서 저 모르겠어요. 이제 지금 5강 누가 갈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보고 있는 현재 흐름은 이렇습니다. KBO 흐름이 이래요. 그래서 이거는 뭐 공감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공감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저는 어쨌든 6개 구단에 관해서는 B시즌부터 쭉 봐왔어요. 쭉 봐왔기 때문에 B시즌부터 쭉 봐왔기 때문에 그래도 6개 구단은 제가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고 키움도 사실 많은 변화가 있죠. 키움도. 그래서 키움도 제가 볼 때는 약하긴 해요. 불펜이 약한데 빠따랑 선발은 나쁘지 않습니다. 불펜은 약해요. 근데 오늘 되게 좋은 투수도 하나 있더라고요. 변수가 많습니다. 변수가 많아요. 그래서 좀 변수가 많기 때문에 올 시즌 제가 볼 때는 진짜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잘 모르겠어. 이제 올 시즌은 제가 볼 때 뭐 전문가가 했던 이야기는 싹 다 잊어버리고 누가 1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가 1위 할지도 모르겠어. 키움도 그러니까 보면은요 150km 던지는 투수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150km 이상 던지는 어린 투수들이 키움에도 한 3명 봤어 제가. 그러니까 그런 선수들이 나와야 결국 팀의 전력이 올라가요. 근데 과거에 던졌던 선수들이 물론 이제 약간 이제 안정적으로 막아주는 건 있지만 팀 전력이 상승하려면 아까 뭐 NC의 이준혁, 임지민 뭐 이런 선수들이 나와야겠죠.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LG가 키움한테 졌어. 지금 완전 심각해 지금. 키움한테 졌어. 우승 후보라고 했는데 키움한테 졌어. 1선발이 배팅볼을 던졌어 키움한테. 완전히 바뀌었어요. 불펜 야구고요. 팀 전력 상승 요소가 없으면 그러니까 전력 상승 요소가 많아요. 지금 잘 나가고 있는 팀들이 전력 상승 요소가 있어. 지금 SSG, NC, KT가 작년에 비해 삼성도 그렇고 전력이 플러스된 요소가 분명히 있어. 분명히 있는데 전력이 플러스된 요소가 없는 팀들은 제가 볼 때는 만만하게 보면 안 된다. 만만하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